안녕하세요. 시니어 천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건강 이야기 나눌 준비 되셨나요? 요즘 시니어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지기도 하고 일상 속에서 피곤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건강 잘 챙기고 계신지 조금 걱정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동네 산책을 잠깐 다녀왔는데요. 길가에 가을 햇살이 너무 포근하게 내려와서 잠시 걸으면서 지나가는 이웃분들과 가볍게 인사 나누고 왔답니다. 이런 작은 대화가 생각보다 기분을 한층 밝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회생활이 치매를 막는다. 사람과 어울리는 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모임, 대화, 그리고 다양한 사회 활동이 뇌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시니어 분들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천천히 이야기 나눠볼까요? 1. 사람과 대화가 뇌에 좋은 이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뇌가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는지 아세요? 단순히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는 단어를 꺼내고 문장을 만들고 또 상대방이 말하는 걸 이해하려고 뇌의 여러 부분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어제 뭐 드셨어요? 하고 묻는 순간 우리는 단어를 찾아야 하고 기억을 더듬어야 하고 또 그 말을 이해하고 대답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이게 바로 뇌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뇌를 단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 주고받는 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 뇌 건강을 지켜주는 아주 좋은 습관인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아침에 시장을 갔다가 우연히 이웃 어르신을 만나 오늘 반찬 뭐 하셨어요?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어느새 10분, 20분이 훌쩍 지나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단순히 수다만 떤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뇌가 운동을 한 겁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로 듣고 그 뜻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말을 찾아서 대답하는 과정이 모두 뇌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요, 예전엔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아서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는 게 느껴졌대요. 그런데 요즘은 매일 아침 경로당에 가서 친구분들과 수다를 나누니까 머리가 맑아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말 한마디 주고받는 그 시간이 뇌에게는 최고의 보약이었던 거죠. 그러니 대화는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단어를 찾고, 웃고, 공감하면서 뇌 전체를 활짝 깨우는 운동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가까운 분과 짧게라도 이야기 나눠보세요. 그것이 곧 뇌 건강을 지키는 작은 비결입니다. 2. 모임이 주는 긍정 효과. 여러분, 혹시 최근에 모임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친구들이랑 차 한잔하면서 수다 떨다 보면 괜히 마음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웃음이 터져나오고 서로의 이야기에 고개 끄덕이며 공감하다 보면 우리 몸속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쑥 줄어듭니다. 또 모임에 나가면 나도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소속감을 느끼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혼자만 있으면 우울감이 쌓이기 쉽지만 모임은 우울증을 예방해주고 뇌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즉 모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웃음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을 지켜주고 뇌에도 긍정적인 힘을 주는 보약 같은 시간인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한동안 집에만 있다가 오랜만에 친구 모임에 나가면 그냥 얼굴 보고 웃기만 해도 기분이 확 좋아지는 거요. 제가 아는 한 아버님은요, 젊을 때 같이 일하던 동료들과 가끔 식사 모임을 하시는데요. 모임에 다녀오시면 얼굴이 정말 환해지세요. 거기 가면 웃고 떠드는 것만으로도 젊어지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냥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에요. 웃고 공감하는 순간 우리 몸속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뇌는 더 건강해집니다. 또 사람들과 어울리며 내가 여기에 속해 있구나 하는 소속감을 느끼면 우울감도 훨씬 줄어든다고 해요. 결국 모임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마음을 밝게 하고 뇌까지 튼튼하게 지켜주는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 혹시 누가 같이 차 한잔해요 하고 부르면 아유 귀찮다 하지 마시고 기쁘게 나가보세요. 그 시간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보약이 됩니다. 3. 사회활동이 뇌 자극제가 되는 이유. 여러분,
사회활동이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뇌를 자극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거 아세요? 예를 들어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볼까요? 처음 가는 장소, 처음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경험들이 우리 뇌를 활짝 깨웁니다. 뇌는 낯선 것, 새로운 것을 접할 때 활발하게 움직이거든요. 또 동호회에 참여하면 어떨까요? 노래를 같이 부르거나 글을 쓰고 걷기 모임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배움이 이어지고 자극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맡은 역할이 생기잖아요. 누군가는 진행을 맡고 누군가는 준비를 하기도 하고요. 이 책임감이 우리 마음에 활력을 주고 몸에도 기운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러니까 사회활동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뇌 건강과 활력을 동시에 챙기는 일석이조의 보약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은퇴하시고 나서 동네 작은 봉사활동에 참여하셨어요. 처음엔 내가 이제 무슨 일을 해 하셨는데 막상 나가서 아이들 책 읽어주고 이웃들과 함께 일하다 보니 눈빛이 달라지셨어요. 그분 말씀이 집에만 있을 땐 하루가 길고 지루했는데 봉사활동 나가니까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새로운 일을 배우는 재미가 있더래요. 예를 들어 회의하면서 의견도 내고 또 맡은 역할이 있으니 책임감도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활기차지고 머리도 훨씬 또렷해졌다고 하셨어요. 이게 다 과학적으로도 이유가 있어요. 사회활동을 하면 뇌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또 그걸 처리하려고 여기저기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그 과정이 바로 뇌를 자극하고 젊게 만드는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작은 기회라도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나가보세요. 봉사활동이든 동호회든 어디든 좋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뇌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자극제가 되는 거죠. 4. 혼자 있는 시간과의 차이. 사람이 나이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너무 고립된 생활은 사실 뇌 건강에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대화도 줄고 웃을 일도 적어지고 뇌가 움직일 기회가 줄어들거든요. 이런 상태가 오래되면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고 해요. 반대로 정기적으로 누군가와 어울리면 어떨까요? 친구와 전화 한 통하는 것, 동네 카페에서 차 한잔 나누는 것, 작은 모임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뇌는 계속 깨어있게 됩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기억을 떠올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집중하고 그 과정이 곧 인지 능력을 지켜주는 훈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은 잠깐의 휴식으로만 두고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꼭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것이 바로 뇌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우리 옆집 이모님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소에는 집에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으셨어요. 하루 종일 TV만 보시고 말벗도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 가끔 혼자 생각에 빠지면 머리가 멍하고 기억도 잘 안 나고 기분이 가라앉는 날이 많으셨대요. 그러다가 아는 분 권유로 경로당에 나가서 친구들과 탁구도 치고 차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조금 어색하셨지만 몇 주 지나고 나니 얼굴이 훨씬 밝아지셨더라고요. 혼자 있을 땐 잊어버리던 것도 사람들과 대화하고 활동을 하면서는 훨씬 기억도 잘 나고 머리가 맑아지셨대요. 실제로 연구에서도 혼자 고립된 시간이 길어지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죠. 반대로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면 인지 능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가끔은 이렇게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을 만드는 게 뇌 건강에 아주 중요해요. 5. 쉽게 할 수 있는 사회적 활동 예시. 사람들과 어울린다고 해서 꼭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까운 경로당에 가서 차 한잔 나누며 이야기하는 것, 교회나 성당 소모임에 참여해서 함께 찬송가를 부르거나 식사 준비를 돕는 것, 이런 소소한 모임이 오히려 큰 힘이 됩니다. 또 노래 동호회, 댄스 모임, 탁구나 바둑 같은 취미 모임도 참 좋아요. 몸도 움직이고 머리도 쓰니까 건강에 2배로 좋은 거죠. 거기서 웃고 대화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줄고 자연스럽게 친구도 생기고요. 그리고 손주와 함께하는 활동도 큰 사회생활이에요. 손주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거나 같이 그림을 그리고 산책을 나가는 것, 그 자체가 뇌에 좋은 자극이 됩니다. 내가 아직도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활력으로 이어지거든요.
이렇게 생활 속에서 조금만 마음을 열면 우리 주변엔 뇌를 건강하게 해줄 만남과 활동들이 가득합니다. 저희 동네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평소에는 혼자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았는데 최근에 경로당에서 진행하는 소모임에 참여하게 되셨대요. 처음엔 긴장도 되고 어색하다고 하셨지만 이제는 매주 친구들과 노래도 부르고 바둑이나 탁구도 즐기시면서 하루가 훨씬 즐거워졌다고 해요. 또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사진도 찍고 간단한 게임도 하시니까 뇌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기분도 훨씬 밝아지셨대요. 교회나 성당 소모임, 가까운 취미 모임, 그리고 손주와의 놀이 같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회적 교류가 되거든요. 작은 모임이라도 꾸준히 참여하는 게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연구에서도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즐거운 활동을 하는 시니어는 인지 기능 유지가 훨씬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가까운 모임이나 취미 활동에 한 발짝 나서보는 거 어떨까요? 6. 실천 팁. 사회생활이 뇌 건강에 좋다는 건 알지만 막상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실천 팁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일주일에 최소 2~3번은 사람들과 어울려 보세요. 꼭 큰 모임이 아니어도 됩니다. 가까운 이웃과 차 한잔 나누는 것도, 경로당에 들러 수다를 떨고 오는 것도 다 뇌 건강에 좋은 활동이에요. 둘째, 가끔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는 작은 도전도 해보세요. 낯선 사람과 인사를 나누거나 새로운 동호회에 발을 들여놓는 것만으로도 뇌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처음엔 어색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가 즐거움으로 바뀌어요. 셋째, 꼭 직접 만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전화나 영상통화도 충분히 사회적 교류가 됩니다. 손주와 영상통화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뇌는 활력을 얻어요. 이렇게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치매를 막고 뇌를 젊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은 매주 최소 2~3번은 친구들과 만나거나 모임에 참여하시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직접 만나기 어려울 때도 전화나 영상통화로 가족,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뇌 건강을 지키고 계세요. 특히 이분은 매주 새로 만나는 사람에게 작은 인사라도 건네고 "오늘 어때?" 하고 안부를 물어보는 작은 도전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 하셨지만 매번 이렇게 시도하다 보니 점점 활력이 생기고 하루가 즐거워지셨대요. 작은 변화, 작은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사회적 교류를 늘릴 수 있고 이게 뇌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부터라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가까운 친구에게 전화 한 통, 잠깐의 영상통화도 충분히 의미 있어요. 오늘 함께한 이야기, 시니어 분들께 도움이 되셨나요? 요즘 주변 사람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작은 모임에도 참여하고 계신가요? 혹시 최근에 웃을 일이 적었다면 오늘은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에게 가벼운 안부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실천이지만 이런 사회적 교류가 우리의 뇌 건강에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셨길 바라며 소소한 일상 속에서 즐거움과 웃음을 꼭 찾아보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앞으로 더 많은 시니어를 위한 건강 정보와 즐거운 취미 소식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찬 하루 맞이하시길 바래요. 다음에도 시니어 천사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시니어 천사가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